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마감 시황 겸 현대모비스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쪽이죠 다.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좀 일시적으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글로비스가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습니다.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차를 수송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죠. 근데 주가가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판매가 조금 부진할 건가? 해외 수출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현대차에서도 지금 현재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이제 신차 판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은 실적이 꾸준히 나온다면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네, 지금 보시면 뭐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만 하더라도 8조, 시총 지금 현대차가 36조인데, 네, 와, 그럼 굉장히 뭐 36조짜리가 10조 벌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작년, 재작년 지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제가 봐도 현대차가 뭐 30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 한 40% 정도 조정받았는데 기아차도 지금 뭐 비슷한 10만 원에서 7만 한 30%. 기아차가 좀 오히려 SUV 쪽으로 인해서 갑자기 SUV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에서 잠깐 그 범죄도시인가요? 범죄도시인가? 네, 범죄도시 2인 것 같습니다. 네. SUV를 USB라고. 나는 USB가 좋다고, 자동차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농담이 범죄도시 2에서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SUV가 굉장히 지금 기아차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좋죠.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거의 10배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거의 5배. 이렇게 급성장한 데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PR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내년을 4.3배, 현대차를 지금 현대차를 내년에 5.17배. 와, 제가 봤을 때 한 역대급 저평가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매출이 유지되겠느냐 이거죠. 2023년에 이게 유지되겠느냐, 10조 영업이익 나오겠느냐, 기아 차이가 나오겠느냐, 8조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하나가 또 이상한 게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과거에는 이제 현대그룹의 어떤 지주사에서 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죠. 보시면 5만원에서 40만원, 현대차가 당시 3만원에서 25만원 갈 때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죠. 지금 기아차 마이너스 30%, 현대차가 마이너스 40%,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로의 시대에 현대모비스는 이제 점점 사양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타자기 같은 역할인 거죠. 타자기를 쓰기는 쓰나 이제 점점점 컴퓨터 PC 수요로 인해서 줄어들다가 이제 타자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필름도 마찬가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당시에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뒤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을 때는 이제 코닥 필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대모비스는 이제 전기차에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면 매출 증대율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증대율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좀 5년이 지났는데 당기순이익도 별 차이 없죠. 기아차, 현대차가 저렇게 많이 팔렸으면 모비스도 뭔가 좋았어야 되는데 매출은 분명히 증대되었으나 이익이 전혀 증대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모비스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기아차와 비교했을 때 36, 28, 19조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제가 만약 뭐 영업이익으로만 단순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기아차가. 모비스를 사는 이 기아차를 사는 것이 현명한 거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과거에는 모비스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았거든요. 끊임없는 이제 재생 관련돼서 이제 뭐 경기가 또 침체되면 사람들이 신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수리를 많이 해서 계속 끌고 나가려는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경기 침체 시 현대차, 기아차 대비 아웃퍼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엄청 나오면서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깨워놓고 보니 그렇지 못하고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두 쪽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도 뭐 거의 뭐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같죠? 떨어질 때는 툭툭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글로비스도 보시면 현대모비스와 비슷합니다. 뭔가 이 현대차, 기아차의 저 막대한 판매에 비해서 실적으로 글로비스의 변동성 별로 없습니다. 실적을 보시죠. 보시면 16조에서 16, 20, 26, 뭐 27, 2배 이상 증대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기아차가 거의 보시면 10배 증대된 거에 비해서 6천억에서 7조 나왔는데 글로비스도 7천억에서 7조가 안 나왔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현대 글로비스도 실질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추구하는 어떤 가격 인상 전략, 그 다음에 고급화 전략, 그 다음에 마진 증대 이런 것들의 전기차 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총 판매 대수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 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막 지금 여기서 10배 증대됐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53조에서 86조. 지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판가가 엄청 상승했습니다. 기아차 뭐 스포티지 보시면 가격이 뭐 과거에 2017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샀던 거 지금 3천 정도 줘야지 풀옵션으로 하면 사고 뭐 좀 더 3,500 뭐 프리미엄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확 떠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현대차에서 현대차 주가를 투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답답한 상태죠. 고구마 상태죠. 고구마. 계속 먹기는 먹는데 계속 답답한 김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김치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김치도 미연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제가 김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 드렸는데 이게 모비스가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판매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고금리로 인해서 신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기존 차들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럼 기존 차들이 전부 전기차냐?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대 넘는 이 자동차가 전기차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현대차의 그동안 휘발유 내연기관 뭐 아니면 경유차든 부품이 이제 계속 달겠죠.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일시적으로 반짝 부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보이고 지지부진했는데 한번 반짝 튀어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역발상인 거죠. 그동안 주식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주주 뭐 재고 차원에서 뭐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이 지분 구조를 보면 기아차가 17% 정몽구 그다음에 뭐 약간 항상 주식이 안 좋을 때 뭔가 이슈가 하나씩 팅팅 나옵니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무상증자라든지 소형주에서는 이제 하도 주주들이 뭐라 하니까.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그런 말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현대차 29%, 기아 36%, 모비스 35%, 현대 글로비스 40%. 글로비스가 제일 높네요. 네. 정의선. 이거 하여튼 대주주 지분의 자체가 높습니다. 예.
예, 현대차.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얘기, 현대차도 이제 뭐 지분, 뭐 승계구도, 뭐 합병, 뭐 지주사 전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기관들이 한번 이렇게 장난을 좀 칠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금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죠. 현대 그 푸드라든지 그린푸드라든지, 근데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제 분할되어서 다시 또 재상장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츄에이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주가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뭐 별 변동은 없습니다. 업황 자체가 이쪽은 계속 뭐 웃길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PER이 현대백화점이 7.3배인데 좀 재밌는 게 저도 주식을 하면서 자꾸 이런 걸 보였는데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메이필드라는 미국의 백화점도 PER이 딱 5배 정도에서 메시스 아니 죄송합니다. PER이 딱 4배에서 5배에서 6배 저평가 상태거든요. 이게 실적은 좋은데 안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자동차 쪽도 뭐 이번에 포드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포드도 PER이 6배거든요. 똑같죠. PER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현대차, 자동차, 포드, 예, 제너럴 모터스는 6배 맞죠? 기아차, 현대차.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뭔가 이 업황이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 업황 쪽은 PR이 낮아도 변동이 좀 없더라고요. 지금도 기아차가 5.9배, 현대모비스 8.1배, 현대글로비스 8배, 자동차 업황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백화점이든 미국 쪽 PR하고 우리나라 PR,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아이들은 뭐 30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죠. 뭐, 예, 뭐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글, 뭐 쿠팡, 뭐 이런 아이들 뭐 말도 안 되는 PR을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인터넷 끼고 제조사가 없으면 뭐 제조업체가 아니면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모비스도 그런 면에서 지금은 비록 좀 안 좋으나 여기서 주가가 이제 뭐 한 단계 다운 사이클로 더 내려앉는다든지 기이한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그런 리포트도 나올 수도 있다. 업황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경기가 침체되고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 수요 증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주가 이평선도 보시면 241선과 굉장히 지금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매집되는 국면? 뭔가 한번 240을 맞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밀리고 돌파하고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뭔가 기술적인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글로비스도 계속 이제 여기서 241에서 그래도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틈새 시장이 현대모비스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거는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큰 포지션으로는 굵직굵직하게 크게 가는 방향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신지 방향성은 전기차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로 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가솔린, 내연기관, 뭐 지금도 막 경유 차량 뭐 없앤다 하지만 경유 차량 계속 있잖아요. 효율성 차원에서 휘발유 덤프 트럭 힘듭니다. 그렇죠? 전기차 덤프 트럭 힘들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화물 차량이 이제 전기차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화물을 실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걔가 500km 갔다가 충전하고 또 500km 갔다가 충전하고 그 시간 이거를 화물차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소비가 아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에서 LA로 화물차로 물건을 배송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분명히 전기차 수요도 필요하지만 화물, 가솔린이나 디젤의 수요가 필요하긴 합니다.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뭐 기차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자동차의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이미 뉴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이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특산품이 뭐 인삼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미국에 안 나는 걸로. 자, 대한항공을 통해서 인삼을 신선하게 쏘았습니다. 대한항공을 보냈어요.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거를 어디로 배송을 어떻게 이제 뉴욕에서 이제 좀 그 비행기가 다이렉트로 안 닿는 도시로 예를 들어서 이송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500km, 1000km가 된다고 했을 때 기찻길도 없어요. 그럼 자동차로 가겠죠. 자동차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택배 업체 뭐 예를 들어서 UPS라든지 뭐 페덱스라든지 이제 택배 업체가 활발화되면서 과거에 이제 기차의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갈 때 그 집집 배송 이제 택배 배송이 이제 뜨면서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기차 주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에 있던 이런 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기차의 주식이 엄청 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뉴욕과 LA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 서부 기차 뭐 이런 기차들이 막 떴다가 다시 자동차 쪽으로 택배 쪽으로 움직이면서 또 떴다가 또 이제 항공이 또 떴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차가 사라졌느냐? 아니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럼 지금 자동차가 사라졌느냐? 아니야. 그대로 있어. 비행기도 그대로 있어. 다 산업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신산업 전기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드론 배송이 나올 거고 로봇 배송이 나올 거고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주식 시장은 로봇, 드론 이런 쪽만 이제 배송 관련돼서 뭐 제품 관련돼서 막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이렇게 지금도 로봇 관련주, 뭐 드론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막 폭등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지금도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반등 나오네요. 그동안 1월 한 달 내내 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하더니 이제 2월 시작하자마자 바이오주가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뭐 셀리버리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이 시장이 지금도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뭐 3천억 가까이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예상치 못했던 이 역발상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현대모비스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이나 큰 그림상 안 좋다고 해도 주가는 뭐 변동할 수 있다, 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미국의 어떤 증시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 완전히 사양 산업인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이제 필름처럼 타자기처럼 사라져 버리면 이제 끝이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유지되는 한 현대모비스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새로운 모바일 쪽 아니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전기차 모비스로 뭐 일렉트론 모비스 아니면 로봇 쪽으로 현대모비스가 로봇 쪽 사업에 완전히 영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게 뭐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높은 기술로 움직이고 있는 로봇 회사를 보스턴에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1조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가 넘었다는 게 좀 웃긴 거죠. 저도 그렇죠. 이런 게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엄청 싸게 산 겁니다. 지금 삼성이 10% 지분 투자했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를 1조에 현대차가 샀다는 건 진짜 싸게 산 거죠. 완전 주워 담은 거죠.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손정희가 엄청 그 비전 펀드에서 담았던 그 회사인데요. 이거 정말 저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앞으로 이제 자동차 쪽, 로봇 쪽은 이쪽이 선도하지 않겠는가.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노란색 강아지 막 댄스하고, 뭐, 그 다음에 로봇 돌아다니고, 배송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현대차가 완전히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로봇 쪽이 간다면 이제 현대차 쪽이 움직이는데, 그 현대차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 모비스 쪽으로 뭐
움직임을 주면서 한번 이렇게 프리미엄 가면 또 새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예전부터 제가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게 본 현대자동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결말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뭐야? 예, 이거 이 아이 벌써 2년이 흘렀거든요. 예, 근데 막 현대차에서 막 그 BTS 노래 틀어서 네, 보십시오. 이 정도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 완전히 현대 맞네. 저 이거 보겠습니다. 현대 이거 보션 다이나믹 본사 MIT가 위치한 매사추세츠 건립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대 모비스 쪽으로 뭔가 이제 방향성을 잡고 현대차 모비스가 이제 모호하니까 갈 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하면서 이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마 지금 장난치냐고 이게 1조 5천억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 모빌리티 뭐 이런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대 모비스가 또 이제 방향성을 잡으면 저평가에서 다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또 너무 간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것 같다, 진짜 아닌 것 같다 할 때 주식이 움직이더라. 예. 그 얘기를 드리고자 좀 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건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로봇 수준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단한데 했는데 삼성이 인수를 하더라고요. 지분을 놓친 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재물을 보고는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지금 아까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노보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 휴보 AI죠. 그 거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 비하면 전 거의 장난감 수준이죠. 장난감 수준. 예. 지금 BTS 춤을 추는데 단체로 모여가지고 예. 비교가 많이 됩니다. 관절 자체가 보더라도 지금 이 움직임 보십시오. 이게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이 보십시오. 다리 모양 보십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것과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이의 움직임은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지금 BTS 춤추는 게 있는데 뭐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의 사람이 움직이는 수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는 이 보십시오. 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런 기능이 이게 지금 과연 휴보가 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완전히 사람의 동작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 이걸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딱 인수한 순간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걸 왜 팔았지? 근데 보스턴은 이건 또 왜 팔았을까 지분을? 저는 이 회사를 진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를 사야 되는데 그게 현대모비스인가?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 인수한 보스턴. 그럼 대주 지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현대차가 가지고 있겠죠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차피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현대차 그룹을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주가가 빠지고 만약 판매가 좀 둔화되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도 이번에 움직였는데 로봇 쪽으로 움직여도 이거는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베이징 관계사가 지분 현대캐피탈 연결 대상 이제 너무 많죠. 이러면 이제 그렇죠. 이 찾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기아차든 장기적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빠지거나 경기 침체로 밀리거나 하면 현대, 기아 뭐 이쪽은 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 삼성전자도 좋지만 예, 현대차도 이쪽도 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관이 되면서 예, 가야 되는 그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혹시 정확하게 이쪽으로 파고 드신 분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댓글에라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얘네들만 보는 일을 하고 있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보스턴 다이너믹스 있네요. 30% 찾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보스턴 다이너믹스 30% 지분율이 30% 네, 30%로 1조에 인수했네요. 30% 인수 진짜 싸게 10% 인수하고 지금 레인보우가 1조 5천억 됐으니까 현대가 30% 가져가면서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갈수록 현대차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이거 참 현대모비스를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모비스로 칭찬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보스턴 다이너믹스 20%. 이쪽 20%네요. 그러면 얘가 20%? 그러면 50%를 인수한 건가? 야, 그럼 기아차도 가져가는 100% 다 인수했나?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가 이러면 재밌어지는데. 그럼 50%를 현대모비스랑 현대차가 30%, 2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기회가 되면 사야 된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다 빠지고 막 처참하게 막 비참하게 막 말도 안 된다. 그때는 현대차, 기아차는 사야 된다. 그거죠. 예. 그게 코스피 2200 가고 2000 가면 현대차, 기아차는 사야 된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 현대차도 뭐 겨우 이제 13%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2000이 무너진다거나 하면 예, 이쪽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저도 계속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차분히. 예, 일단 중요한 거는 현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증시는 많이 올라왔는데 뭐 또 시장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색깔을 바꾸고 모습이 바뀌면 또 그때에 맞춰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